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값비싼 돌멩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 아름다운 보석, 광대의 눈물, 피에로의 눈물 등등. 다이아몬드에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다. 이 많은 수식어들 중 지금의 다이아몬드를 있게 한 수식어를 고르자면 당신은 어떤 수식어를 고를 것인가? 나라면 지체 없이 영원한 사랑을 고를 것이다. 이젠 결혼을 꿈꾸는 남자라면 누구나 미래의 반려자에게 다이아몬드가 막힌 반지를 선물하기를 꿈꾼다. 기원전 800년, 다이아몬드는 인도에서 금을 채굴하던 사람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다이아몬드의 용도를 특정할 수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다이아몬드의 단단함에 놀라 다이아몬드를 신의 선물로 여겼고 여러 악기나 재난을 막는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으로 인해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만 지닐 수 있게 되었고 이때 다이아몬드는 단순한 종교적 용도를 넘어 지위와 권력의 상징물 중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많은 시간이 지나 1866년 남아프리카의 첫 다이아몬드 유레카가 발견되고 1869년 또다시 남아프리카의 한 농장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 남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 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여러 채굴업자들과 광산회사들이 남아프리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많은 다이아몬드가 서구 부자들에게 공급되었고 중세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권력자들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다이아몬드는 다른 보석들과 별다를 것 없이 부를 과시하는 장신구들 중 하나가 된다. 이후 서구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이어나가고 다이아몬드 또한 지속적인 판매량을 이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폭락해버린다. 다이아몬드의 원석 80%를 공급하고 있던 드비어스 광산회사도 이 대공황을 피해가지 못했고 이러한 경제 대공황 속에서 드비어스가 이전부터 지속해오던 부를 과시하는 마케팅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남은 다이아몬드를 처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 했던 드비어스는 고민 끝에 할리우드와 손을 잡아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아카데미 시상식에 협찬하기로 한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194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조한 크로프드가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된다. 할리우드 협찬을 이어가던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한 크로프드에게 전달했다. 이 목걸이가 마음에 든 조한 크로프드는 이 목걸이에 담긴 의미를 물었고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란 뜻입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말을 들은 조한 크로포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요? 나도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조한 크로포드에겐 어릴 적 아버지가 3번 바뀌었던 과거와 본인도 2번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아픈 과거와 경험을 가진 그녀에겐 이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에서 부의 과시라는 의미를 넘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찾아내게 된다. 이후 1947년 드비어스는 그동안 유지했던 부의 가시 마케팅을 과감히 버리고 프란시스 갤러리 여사의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라는 새로운 광고 카피를 탄생시킨다. 이 카피가 나온 후 드비어스는 이 메인 카피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를 유지하되 연인, 결혼, 부부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스토리텔링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기 시작한다. 이 광고들은 당시 사춘기 소녀들과 성공한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2차 세계대전 후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결혼식에 주고받는 상징물로 상례화시키는 것에 성공하여 영원한 사랑이라는 드비어스의 메시지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세상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듯 드비어스의 큰 성공의 이면엔 어두운 면 또한 존재했다. 드비어스의 영국인 CEO 세실 로즈는 회사 설립 후 1890년 정계에 진출했고 남아공 케이프주 식민지 총독이 된다. 세실 로즈는 권력을 얻음과 동시에 영국과 드비어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해 나갔고 이를 통해 드비어스의 운영 초기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다이아몬드 공급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장악한 드비어스는 이어서 다이아몬드 2위 생산국 러시아의 국영기업 알로사와 독점적 제휴를 맺었고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원석 80%, 가공보석 90%를 독점, 더불어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간상을 직접 선별 후 결탁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격을 조절해 나갔고 마케팅 성공과 함께 지금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완성시킨다. 그리고 훗날 다이아몬드의 이 값비싼 점이 전쟁의 자금 수단이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수식어 전쟁을 목적으로 원주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채취한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생기게 된다. 시간이 지나 드비어스의 좋지 않은 과거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드비어스는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알로사와의 독점적 제휴관계도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드비어스의 좋지 못한 과거 행보들은 충분히 비난과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석의 아름다움과 불을 또 다른 가치로 부여하지 못했던 것을 드비어스는 희귀하고 단단한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그 다이아몬드를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석으로, 값비싼 보석을 영원한 사랑으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 다이아몬드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점은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단 하나의 보석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든 드비어스. 드비어스는 앞으로의 주얼리 분야의 마케팅과 광고 업계에선 다신 없을 역사적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다.